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요. 기팔공 경제학 강의를 맡은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을지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까 합니다. 뭐 별로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기업 전공 필기 유형이 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하시는가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기업에 따라서요. 시험 유형이 단일 전공이 있고요. 상경, 법정, 통합이 있고요. 아니면 통합 전공 이렇게 있습니다. 단일 전공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그냥 단일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공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취업할 때 필요한 과목들이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또 사실 경영학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약간 회계, 좀 볼륨이 커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회계학 또는 행정학이라든가 법학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중에서 하나를 택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크게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경영이라든가 이런 과목도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이라든가 생산관리 등등등 이런 과목 뭐 일반 경영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 안에는 재무회계나 재무관리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범위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 난이도는요, 나날이 경제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큰 관심도 없었고, 그냥 시험보다도 면접 등등등 이런 게 많이 또 중요하긴 했지만, 요즘은 사실 시험 점수로 하는 게 좀 깔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일 전공이다라고 하면은요, 경제학 전공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경제학 입문이나 원론 정도 들으셨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계단을 쌓아 올라가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제학과에서 내가 경제학 수업을 들었다. 그런 과목들이 시험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에서 주로 또 하는 게 수학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그거랑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저는 경제학과가 아닌데요. 물론 경제학과 학생들이 당연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반드시 시험에 또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 출신이다 했을지라도 오히려 시험에 방심하다가는 더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공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뭐 인천교통공사, 코레일 등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어느 기업을 가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좀 정리해서 자신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좀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경통합이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경영과 경제를 약간 합쳐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장 마인드와 또 여기 나와 있는 경영학 마인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사관리, 회계, 재무관리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통 물어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스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경영, 경제, 회계를 따로 빼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경영, 경제 해놓고 경영 안에 회계와 재무관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는 경영, 경제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경영학 안에 얘가 회계랑 재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따로 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공기업에 해당하는 뭐 한국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식의 유형의 형태를 많이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전공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게 다 그냥 퉁 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 기업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조직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회사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 널리지,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경영, 경제, 회계 이런 상경계열뿐만 아니라 약간 법학, 행정 이런 법정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경 분야와 법정 분야가 함께 출제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전공이다. 이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어떤 단일 전공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뎁스가 깊이 있게 물어볼까요? 아니지. 약간 얄팍하면서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신문 기사라든가 시사 상식 같은 것까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깊이 있게보다는 넓게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약간 이러한 관련된 학문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까지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전공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좀 얇지만 전체 영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가 딱 떨어지게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약간 이게 어디서 나오더라도 사실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부발전, 수자력, 원자력 등 그런 공기업이 여기 스타일에 해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디를 원하는가 먼저 정하시고요. 물론 아무데나 합격하면 좋겠어 라고 하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 전공이냐, 상경, 법정 통합이냐, 아니면은 단일 전공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야 돼. 나는 어느 한 과목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기가 기존에 공부해왔던 그 방식을 비추어서 한번 결정하시고요. 어느 쪽을 갈 것인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팔공 교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출변형으로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선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전제 조건은요, 사실 기존에 경제학을 약간 단일 전공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경제학과입니다. 저는요, 과거 공기업을 준비해서 경제학 과목을 좀 기본 이론부터 쫙 들어왔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요걸 그냥 문제를 보면서 제가 기본적인 이론 설명하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토픽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긴 해요. 아예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나 날림으로 하셨거나 대충 하셨거나 이런 친구들은요, 사실은 요거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설명을 들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번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변형 문제랑 출제 예상 문제로 나눠 가지고요. 약간 기출 변형 문제는 사실 우리 시험 문제가 아예 공개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 스타일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학 과목 출제 교수님들이 다 보면 이제 각종 자격증이나 공기업, 뭐 또 공무원 이런 데 출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선별한 문제가 기출 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좀 약간 꼬았어요. 꼬아서 출제 예상 문제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결론은 두 문제 다, 두 파트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1회독, 2회독, 3회독으로 체크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 풀었니라는 체크로 하셔도 되고요. 내가 풀었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네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면 쉬운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한 3번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푸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셔도 돼. 사실은 3회독 이상은 더 하셔야 돼. 3회독 이상 더 할 수 있습니까? 맞죠. 왜냐면 800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강의 시간에는 800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 없어요.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강의량이 너무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 푸셔야 돼요. 800문제 아셨죠? 그 정도 한 이거 절반적인 문제 한 300이나 뭐 400문제 풀고 합격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800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 거기서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요거는 꼭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좀 끄집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인접한 안 풀어드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푸시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를 보면은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미시편과 거시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끔 국제경제학 나누는데 그냥 거시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미시편 보시면은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본질과 사고방식,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와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요 공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중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생산자의 선택과 관련된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다시 한번 시장의 구조로 해서 나누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미시경제 파트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과점 시장, 게임 이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한 번에 묶었어요. 6편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 그리고 모든 시장을 다 나타내는 일반 균형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라고 했고요. 시장 실패까지 여기다 넣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넣었지만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시장 실패와 관련된 일반 균형과 시장 실패까지 여기 다 들어가서 미시는 끝 맺으려고 합니다. 공공재랑 외부성 같은 것도 여기까지 해서 이 토픽은 중요해요. 공공재랑 외부성이라는 그 토픽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미시가 얼추 끝납니다. 보통은 이 소비자 선택 이론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여기에 효용 극대화 선택뿐만 아니라 MRS와 뭐 예산선 그리고 뭐 PCC, ICC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중심으로 잘 해주시면 한 곱이 넘어가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요. 다음 거시경제는요.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변수와 소비와 투자, 그리고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요걸 공부해요. 그 다음에 소비와 투자 같은 이런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IS 곡선을 도출하고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 다음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용해서 LM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IS와 LM 곡선을 이용해서 경제 안정화 정책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이걸 다 하게 되면은 AD와 AS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AD와 AS 모형을 통해서 또는 ISLM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파별 얘기를 좀 하면서 여기가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 성장 모형 이걸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중요한 걸 선별해서 여러 번 보세요.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 문제를 거의 암기하실 정도까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문제를 암기하면 그게 시험 공부입니까? 예,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 문제 자체를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창의적인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험장 가서 우리가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머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과 관련된 단일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요. 깊이 있게 물어보지만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을 갑자기 이렇게 사각형 경기장에서 하다가 자, 내년도 월드컵에서는요. 원 경기장에서 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 이 축구 경기장의 규격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골대 높이라든가 공의 크기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다고요. 룰을 정한 거야. 이걸 갑자기 몇 년마다 바꾸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구공을 럭비공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게임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아니 그래야지 룰이 정해져야지 사람들이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연습을 해서 그 몸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야. 우리 경작이라는 과목도요.
변화무쌍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여러 기출문제들 중에서 거기서 비슷한 패턴으로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 힘드시죠? 계산 문제도 크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거의 무한반복해서 시험장 가시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가 바로 눈에 와 닿아야 돼요. 근데 이걸 딱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3회도까지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3회도 이상까지 더 체크할 정도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설렁설렁해서는요. 시험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힘들어.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내용들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모의고사 1회, 2회 해가지고요. 50문제, 한 40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도 좀 몇 개 일부 이렇게 홀수, 짝수 해가지고 풀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이미 여기 보시면 내용을 아실 거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통 수업을 해보면 대부분 했더라도 내용을 다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핵심 이론 정리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PPT 할 때 이렇게 회색깔로 음영 처리돼 있고 검은 색깔로 된 부분에서 여기 제가 약간 이론에서 꼭 알아야 될 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 정도 이론 정리해 드린 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되면요. 약간 보면 우리 기본 강의 있잖아요. 기본 강의. 단일 전공과 관련된 이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전공 필기 경제학 단일 전공 대비 요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냥 대충 문제랑 이론 정리 살짝 하는 건데 그거를 또 강의를 너무 길게 할 수 없어. 다른 과목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뭐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잘 풀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책 사이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서브노트라든가 단일화된 시험 문제 나오는 그 이론 정리 그런 것도 차차 내용을 드리긴 할 텐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토픽별로 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어느 게 중요한가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셔야 돼요. 그렇게 않게 되면 완전히 그냥 산으로 가서 공부 이상한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 이론 정리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게 파악이 됐으면 기출 변형과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눴습니다. 경제학 유형을 완벽하게 대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출제 토픽들이 있거든요. 이게 출제 포인트야.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문제들 중에서요. 기출을 약간 변형해서 나타낸 문제들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오지선다로 돼 있는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요. 조금 새로 창안해서 만든 문제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를 여기다가 비슷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설명드리고 또 생산 가능 곡선과 활용해서 어떻게 기회비용을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출 변형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별해 드린 문제들과 만든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기 스스로의 몸에 체화를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출제 포인트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보셔야 되는데 또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지금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런 이제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난이도 표시된 거 보고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가볍게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상은 주로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뎁스가 있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 같은 것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이도 상으로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는 문제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난이도 상중하로 했으니까
난이도가 상이다 그러면 정답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난이도 중이다 그러면 정답률이 한 5, 60% 정도 되는 거고, 난이도 하다라고 하면 정답률이 한 80% 이상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강약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쫙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푼 다음에, 아니,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아셨죠? 그러면 자기께, 아니요, 이 800문제를 완전 통으로 머릿속에 넣으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쭉 들면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풀어드린 것들은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체크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됐으면 인근의 유사 문제라든가 관련된 문제들을 안 풀어드린 걸 좀 풀어보세요.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거야. 그런데 처음에, 저기요, 저는요,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요.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연애의 기법을 책으로 공부한다고 실전에서 하는 건 똑같습니까? 태권도나 축구 동작을요, 우리가 뭐 교과서로 쫙 배웠어. 유명한 뭐 손흥민한테 배웠어. 밖에 나와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바로바로 쉽게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론하고요, 문제는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랑은 완전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론을 모르면 아예 문제풀이를 딱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드리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바로 우선 수업을 들으세요. 들으시다가 내용이 이해가 가면 잘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비슷하게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또 푸세요. 아셨죠? 안 풀어드린 걸 또 풀어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하는 강의와 핵심 이론 정리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가야 돼. 기본 강의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다 간 다음에 모의고사라는 걸 2회분 실어놨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필요하면은 나중에 더 만들어서 또 제공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은 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1회, 2회, 40문항, 50문항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정도 2회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은 경작 과목에서는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기초부터 설명하면서 최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아이고 쉽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틀리고 어렵다 해도 그게 정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2회 모의고사 수록된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가지 강의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공기업 경제학 시험 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먼저 강의를 수강하자 요거예요.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도 그냥 우리가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약간 피드백을 하세요.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근데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떤 파트는 내가 좀 쉬운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는 좀 어려운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쉬운 파트와 어려운 파트를 잘 나눠서 어려운 파트는 이게 만약에 쉽다. 그러면 오케이 고고고 계속 달려요. 고고 이렇게 하고요.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잠깐 스톱 하셔야 돼요.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스톱 해가지고요. 어떻게 한다? 기본 강의에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파트를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세요. 강의 수강은 우리가 정해진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무슨 독한 스터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빼셔야 돼.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빠르게
좀 속도를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버거우면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괜찮아. 그 이론 강의 파트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수요 공급 파트의 이론을 듣는 거야. 듣고 나서 바로 수요 공급 관련된 문제를 푸세요. 마음 같아서는 이론 강의 다 듣고 나 이제 객관식 들어가 이러고 싶은데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고 우리 뇌의 내용도 뭐 이게 두뇌도 한계가 있고요. 내용은 또 되게 깊이 있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파트 문제 푸시고 자기 거로 만들고 다시 이론 듣고 하는 걸 제일 권장해. 그러니까 경제학 강의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기본 강의는 다 들었다.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드린 건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정석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객관식 문제에서도요. 먼저 문제 풀고 강의 듣지 마시고 먼저 강의 듣고 그 다음 피드백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먼저 경제학은 접근하는 방법이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우리가 그래프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그래프, 독점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프 있잖아요.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요, 말로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아시겠죠?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굳이 우리가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거를 문장으로 개념 같은 거 써주셔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답을 골라내면 되잖아.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요. 말, 서술적인 내용을 좀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때로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죠. 요거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삼위일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고득점 하지 않고요. 그냥 붙기만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고득점 하지 못하면 시험에 붙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고득점이라는 게 별로 새로운 게 아니라 제대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절로 고득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잘 안 해. 빨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요령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요령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그냥 문제 몇 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정석대로 꾸준하게 제대로 이론 공부하시고 제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제대로 모의고사 연습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커리큘럼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요. 아무튼 제가 확신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고요. 한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